안녕하세요. 톡톡코인 365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희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IoT 체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요. IoT 체인이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에 이미 알고 계시는 코인이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이오타라고 하는 코인과 좀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이제 좀 동일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점이 다른 알트코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IoT 체인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IoT 체인이라고 해서 High Security Life IoT OS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예상하셨던 것처럼 IoT, 즉 사물 인터넷과 좀 관련된 그런 코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IoT 체인의 백서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IoT 체인은 사물 인터넷, 즉 IoT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경영화된 운영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OS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현재 IoT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인 보안성을 좀 보완하고 안전하게 사물 인터넷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기존의 아이오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굳이 이 알트코인들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IoT 체인이라고 하는 코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코인들과 좀 다르게 특별한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PBFT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DAG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장점들을 접목시킨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체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단점들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문제가 빠른 속도성과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두면서 기존에 있던 IoT 사물 인터넷과 어떻게 하면 이 코인 플랫폼이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oT 체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목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토큰 단계로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토큰이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ITC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플랫폼 상에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을 위한 완벽한 보안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oT의 보안성에 대해서 가장 염두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Io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까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정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좀 담고 있었는데 기존의 이러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주강 서버에 이제 보존이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개인 정보들과 마찬가지로 유출이 되는 문제들이 사회의 대두로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주인이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또 하나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목표처럼 속도적인 부분들 함께 챙겨갈 것이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극복해야 될 안정성의 문제들을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기 편하게 AI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마켓캡에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 271위에 이제 해당하는 토큰임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1,467만 달러로서 우리 돈으로는 166억 원에 해당하는 272순위에 이제 해당하는 토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한 개의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고 0.2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IoT 체인이 거래되어져 가고 있는 시장들을 함께 살펴보면 가장 먼저 20% 이상 거의 약 50%에 해당하는 부분이 휴비오에서 이제 거래가 되어지면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약 20% 가까이가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IoT 체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먼저 2017년 12월 1일에 발생되어진 코인이고요. IoT와의 어떤 접목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채굴의 방식이 아니라 PBFT라고 하는 합의 방식을 따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총 6,060만 개의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되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져보면 170억 원, 그리고 한 개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2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oT 체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막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이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라이트 운영 체제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어떤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나 플랫폼 자체가 너무 무겁게 되면 속도적인 측면에서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데이터 용량을 줄이고 서로 교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보안성 부분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우리 삶에서도 이제 많이 접목이 되어져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시티에 있어서는 이 IoT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명을 켜고 끄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뭐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한다거나, 그리고 주차를 할 때 있어서 스마트하게 주차를 하고, 뭐 최근에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 건강관리 앱 같은 경우도 이 IoT의 응용 분야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IoT가 이제 개발이 되어져 감에 따라서 금융 부분, 그리고 우리 각 정부에서도 이런 IoT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IoT의 이제 시장 규모의 성장률과 그리고 시장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 시장 규모의 경우 2013년에 398억 달러였던 것이 2018년 예상치를 포함해서 1,036억 달러로 약 2.5배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등하락이 있긴 하나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의 하나로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PC나 모바일 기기에 비해서 IoT 기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출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더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IoT 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급해 줄 회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꿈꾸고자 하는 IoT 플랫폼의 4가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효율적으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좀 저장하고 보관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oT 기기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가 빠르고 편리하게 이제 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드 네트워크의 구성에 있어서 좀 속도 측면을 좀 강조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에너지 솔루션의 특징이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보안성의 문제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으로서 좀 많이 이제 일컬어 드렸는데,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지라도 중앙 서버에 좀 보아져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을 통해서 IoT 뭐 카메라를 통해서 뭐 사생활 정보가 유출이 된다, 혹은 뭐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한다라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전등, 그리고 잠금 장치, 뭐 더 나아가서 카메라, CCTV 이런 여러 전반에 있어서 그러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서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중앙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안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큰 특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예로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지 않지만 위챗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위안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말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러한 어떤 가격 절감인 부분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만 특화해서 다른 코인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갖다가 내가 필요할 때 원하는 회사에다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oT 같은 경우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개인정보들, 뭐 건강정보,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그런 회사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서 이러한 코인을 좀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의 어떤 주인에게 다시 이런 사용자의 권한이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업에서 이제 많이 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좀 사용함으로써 윤리적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문제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집단성을 좀 막고 데이터를 이제 취합함에 있어서 좀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에 상당하는 지불을 좀 함으로써 비즈니스에 나아감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제공하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뭐 필요한 개인정보를 갖다가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트랜잭션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회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 PBFT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Practical Byzantine 장애 허용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다수결의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하나의 요구사항을 보내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러 노드들에게 있어서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Prepare 그리고 Prepare Confirm의 이 3단계를 거쳐서 해당의 블록 생성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 노드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 10개의 노드에서 뭐 8개는 이것이 참이다. 그리고 2개는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해당 이제 컨펌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2개의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fault에 대해서 허용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다수결에서 8명이 맞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노드에 대한 블록에 대한 형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맞게 이제 블록을 형성해주고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두 다가 이제 참여를 해서 그 노드에 검증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이제 불특정 다수에 의한 공격을 좀 막고자 이러한 PBFT 방식을 좀 이용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중국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IBM의 하이퍼레저 같은 경우도 이 방식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DAG 기능인데요.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블록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직렬성의 구성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이 DAG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의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도가 빠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의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는 게 관건인데 기존의 비트코인이 블럭을 생성하는 데 10분 그리고 이더리움이 10초가 걸렸다고 한다면 이 DAG 방식을 통한 ITC 체인 같은 경우는 밀리초급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 배를 단축해서 이제 속도를 좀 높였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PS 방식인데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CPS 방식은 지금에 이제 도입이 되어져 가긴 좀 빠르지만 먼 후일에 이제 앞당겨서 좀 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가 여러 개의 어떤 장치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자동화가 되어지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부분의 플랫폼까지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노드의 확장성에 있어서 훨씬 더 우수하고 그리고 거래 처리 성능이 굉장히 뛰어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현재 이제 관련된 IoT와 관련돼서 이제 전등까지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토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전등에 대한 IoT의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특징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큰과 관련된 이제 특별한 로드맵 같은 경우에 있어서 2018년 10월에 퍼블릭 네트워크 테스트를 좀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별한 특징인 것 같고 2018년 연말에 IoT 체인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 그래서 추후에 이어져서 이제 메인넷 개발과 더불어서 이들이 만들었던 전구들 시스템까지도 함께 이제 유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생태계가 좀 더 확장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에주 주어펑 같은 경우에 있어서 블록체인에서 4년 이상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고, 덧붙여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전기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해당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투자 회사들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 이제 여러 투자 회사들이 투자한 모습이고, 거래소는 우리나라 거래소인 빗썸을 포함해서 총 9개의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협력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IoT 장비들을 갖춘 주요 중국 업체들과 계속해서 좀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oT 체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아이오타와 좀 유사점이 많이 있고 차이점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IoT 체인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나왔던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IoT와 접목함에 있어서의 그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를 좀 편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개발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더 발달되어져 가는 미래에 있어서 훨씬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인은 IoT 체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코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